다음은 위험성에 대한 경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데이터와 처리 환경에 대한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산출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한 조치를 하면 점수를 좀 더 감해 주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금까지 점수 위험도 합계가 30점이 나왔다면 여기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점수를 낮춰준다는 뜻입니다. 유형으로는 가명, 익명 처리를 통한 경감, 장소 통제를 강화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인원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기관의 신뢰도 수준을 고려해서 위험성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춰주는 것은 최대 3점까지로 낮출 수가 있겠고요. 경감 요소는 총 5가지입니다. 가명, 익명 처리를 통해서 경감이 가능하고요. 안전구역을 활용할수록 인원을 더 적게 두고 통제할수록 그 다음에 뭐 ISMS-P 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신뢰성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나 아니면 위탁 계약서 등으로 통제를 좀 더 강화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좀 더 이렇게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위험도를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했지만 상급 관리기관이 이용하면 5점까지도 각 항목별로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장소 통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장소가 일반 제한 통제 구역에 따라서도 이제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한 제한이나 통제 구역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경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처리 장소는 출입이 허용된 이외의 인원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가, 출입이 허용된 인원에 대한 출입에 대한 통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제에 대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안전한 공간 등 특별히 통제된 공간을 별도로 정하여 보안 구역의 추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장소가 폐쇄적이면서도 제한 통제 구역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위험을 점수를 낮춰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적용하실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점수를 몇 점 낮출 거야 하는 거는 아까도 크기를 뭐 0에서 3 또는 0에서 5점 정도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관 내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씩 합시다.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 통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급자에 대해서 추가 통제 강화를 위해서 보안 서약서를 제출했다면 조금 더 점수를 경감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접근 통제 강화로 인해서 접근 통제 절차를 강화한다든가 접근 기록이나 기록 점검을 강화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점수를 낮춰줄 수가 있겠죠. 예로 보면 우리가 신용정보법인 경우에는 추가 정보를 파기 안 할 경우에 별도 분리 보관을 하되 예를 들어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법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이런 거를 더 했다라는 거는 더 경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되어 있는 상황 이외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면 별도의 경감 조치를 마련하셔서 경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시되어 있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항목에 뭘 넣고 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용기관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ISO 27001이나 ISMS-P 이런 인증을 받으면 경감할 수가 있고요. 상위 관리 감독 기관 여부에 따라서도 경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때 경감이 가능하겠고요. 대학교가 교육부로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경감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캐리스에 가맹정보 처리 위탁을 한다든가 하면 좀 더 경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든가 가맹정보 처리 기관이 상위 관리감독기관이나 인증기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타 데이터셋이 최신성, 경직성, 보안 서약서 진구, 교육 이런 걸로 경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타인 만큼 여러분들이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그냥 필수 요건 당연히 지켜야지. 그리고 데이터 처리 환경을 그냥 체크리스트로 구성을 해서 점수의 한계를 정하고 그 이하로 처리해야지. 그리고 경감할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감을 해주자. 이 정도 정해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점수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이하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보시면서 내용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 빼고요. 쉬운 거 위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궁금하시면 또 교육학술정보원에 문의하셔서 또 이거는 어떻게 되냐,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 질문도 하실 수는 있으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험성 검토 결과를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남았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결과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내부 정책에 따라서 정한 수용 가능한 DOA를 확인하시고 DOA 이하에 해당된다. 그러면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처리 강도를 더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위험도가 있는데 DOA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전하다는 뜻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에서 100까지가 있는데 DOA가 50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50보다 위험도가 계산해 보니까 3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한 위험도 수준의 이하니까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니까 강도는 조금 더 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한 기준보다 더 높다 한다면 이거는 더 위험한 상황이네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가적인 그 체크리스트를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좀 바꿔가지고 낮춰서 이 체크리스트의 위험성을 다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낮춰가지고 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처리 수준을 또 낮출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체크리스트 해보니까 더 높아졌어. 그러면 데이터로 처리 수준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결과를 바로 처리 수준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분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내부 이용에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리 수준을 낮춰야 된다 하면 다시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위험도를 뭘 더 추가로 낮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더 통제를 강화하시면 됩니다. 처리 환경 부분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위험도가 낮춰지면 처리 수준도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한 번에 끝난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피드백을 해서 충분히 위험성을 낮춘 다음에 처리 수준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위험성을 검토한 결과를 확정을 하시되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추가적 검토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환경 통제를 더 강화해서 위험도를 체크리스트 점수를 낮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리 수준을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목적 달성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 수준이 강하게 해서 나왔다, 매우 위험하다라고 나왔다면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함께 고려를 하셔서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긴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별 위험성 검토 방법 두 가지가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체크리스트 기반의 위험성을 검토를 할 때 DOA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성을 검토하는 6가지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성을 검토하는 그 체크리스트 기반의 요소, 플러스 1은 뭔지 10개 중에, 그 다음에 경감 요소 5가지는 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각자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열심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별 위험성 검토 방법은 일반형과 체크리스트 기반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우리 보위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체크리스트 기반의 위험성을 검토를 할 때 먼저 DOA가 뭐냐? 요게 이제 디그리 오브 어슈어런스라고 해서 위험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 가능한 목표 수준은 1에서 100 사이인데, 만약에 50이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50 이하면 당연히 안전한 수준이죠. 그러면 처리 강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로 검토를 해봤는데 50이 넘는다. 그러면 처리 수준을 높게 해야 돼서 다음 단계에서 높은 처리 수준으로 가셔도 되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해서 다시 위험성을 낮추신 다음에 검토를 다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케이스가 어디냐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위험성을 충분히 낮춘 다음에 다음 단계로 처리 수준 정하는 3단계 있죠. 그 단계로 넘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검토 절차 6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성 검토에 대한 수준을 정의하시고, 즉 DOA를 정하신 다음에 필수 요건에 대한 위험성 검토 2가지 있었죠. 처리 과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식별 위험성 검토입니다. 데이터에 있어서는
항목별 위험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성, 데이터 분포가 있었는데 이 항목별 위험성 검토는 특별히 교육기관 그 목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기관별로 그 개인정보 파일에 스키마가 있고 그 스키마에 따라서 개인정보 항목을 분류하신 다음에 이에 따른 위험도와 처리 방안을 좀 이렇게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부분의 분류는 그 교육부에서 마련한 그 이 가이드 실무 안내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구성, 데이터 구성과 데이터 분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처리 환경에 있어서 또 5가지 처리 장소, 다른 정보 등등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경감 요건이 있고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 정리한 다음에 DOA를 만족 안 할 시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필수 요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데이터와 처리 환경을 더한 다음에 경감 요인은 마이너스 한다. 요 정도로. 그리고 실무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체크리스트의 각각의 항목들은 여러분들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가감하실 수가 있고요. 점수 배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감 요건도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되면 자체적으로 요거 수용해서 요 정도로 해서 경감시키자라고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2-3으로 위험성 검토 요소 10 플러스 한 가지입니다. 플러스 하나는 아시겠죠? 여기 10가지 제공되어 있는데 경감 요소가 되겠죠. 그죠? 경감 요소를 플러스 2로 표기를 했고요. 10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필수 요건 2가지, 데이터 3가지, 처리 환경 5가지 해서 10가지가 되겠습니다. 필수 요건은 가맹 처리 과정과 이용기관의 보호 수준, 그 다음에 데이터는 개인정보 항목, 데이터 구성, 데이터 분포, 처리 환경은 처리 장소 및 형태, 다른 정보, 이용기관의 신뢰도, 제식별 영향도, 우연한 제식별입니다. 간혹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은 뭔가 근거가 있느냐라고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무 안내서도 나와 있지만 이거에 기반이 되는 그 연구를 제가 사실은 책임자로 수행을 했었고요. 그 이론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ISO 27005의 위험 관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궁금하신 분은 그 실무 안내서에 보면 그 제가 연구한 그 내용 보고서가 아마 링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왜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감 요소 5가지죠.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 항목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가명, 익명 처리를 이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가지고 경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뢰도, 예컨대 ISO, 또는 ISMSP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타 계약서나 또는 위탁 계약서 또는 제공 계약서를 통해서도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5가지라고 제시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이제 기준을 마련하실 때는 이 중에 뭐 몇 가지를 적용하셔도 되고 다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취사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성 경감 크기도 전체 20% 이내, 그리고 각각의 -3 또는 상급 기관인 경우 -5로 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예시로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위험성 검토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 예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